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은행권에 주문한 상생금융 확대에 국책은행부터 이금융권까지 속속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금융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비대면으로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자금 규모나 기간으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데요. 대환대출로 흥행몰이를 했던 인터넷 은행들의 새로운 경쟁터가 될지 주목됩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개발을 가속화합니다. 자체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강화하며 상용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나섭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기업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밸류업 프로그램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정부가 은행권을 향해 주문한 상생금융 확대에 국책은행까지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은행과 이금융권까지도 속속 동참을 선언하면서 전 금융권이 또 한 번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눈치 보기를 시작했다 분석이 나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현재 금융권을 뒤흔드는 이슈는 상생금융입니다. 이번에는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상 3,330억 원 규모 상생금융을 발표했습니다. 수은은 기존 운영하던 중소기업 상생금융에 3천억 원을 추가해 총 3조 원으로 지원합니다. 수출용 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납품 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또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금리 인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 거래 중소기업에서 신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데 이를 통해 이자 감면 규모가 지난해 140억 원에서 올해 3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ESG 규제 대응을 위한 30억 원 규모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총 372억 원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72억 원 규모 이자 캐시백과 200억 규모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비교적 상생금융에 거리두기를 보였던 카드사와 보험업계도 발빠르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사들은 금융 취약계층 대상 2조 원 규모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2.5% 안팎 인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료 인하를 통한 예상되는 상생금융 규모는 최대 6천억 원입니다. 반면 은행권은 3차 상생금융 지원책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며 내부적으로 고심이 깊습니다. 지난해 5대 금융지주는 6천억 원의 상생금융 기금을 마련하는 데 이어 올해 초 1조 6천억 원 이자 캐시백을 포함한 2조 원의 기금을 추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전반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는 상생금융 마련 분위기가 추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신용사면으로 연체 기록을 삭제한 후 발생하는 신용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까지 은행이 부담하게 될 상황이라 내부적 불만도 상당합니다. 아직 상생금융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은 은행 역시 눈치를 보며 고심 중입니다. 현장에서는 금융권을 흔들고 있는 상생금융 이슈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내일부터 비대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금융권에선 적은 자금 규모와 짧은 계약 기간을 이유로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을 거라면서도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부터 비대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 금융상품을 제외한 약 120조 원이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주담대의 0.3%에 해당하는 규모가 움직인 걸 감안하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전세대출 갈아타기에서는 약 3,800억 원이 이동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측합니다. 갈아타기 대상은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인데 아파트부터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까지 모든 주택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보증부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합니다. 이번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전세는 물론 월세보증금 대환도 가능하고 증액분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1억 원 보증 한도의 80%인 8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전세계약갱신으로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 올랐다면 전세대출도 9,60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갈아타기 서비스의 핵심도 금리가 얼마나 떨어지느냐입니다. 업계는 0.5에서 1%포인트 낮아진 3% 초반대 금리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은행들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할 것으로 예측돼 주담대 갈아타기에 이은 치열한 금리 경쟁도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번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은행군 금리 경쟁 압박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주담대 갈아타기와 같은 흥행은 기대하기 힘들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대출 기간이 짧은 데다가 기간에 따라 원금의 0.6에서 0.7% 수준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터넷 은행과 핀테크를 중심으로 고객 잡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당분간 전세대출 고객 잡기 경쟁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바퀴 달린 휴대폰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엔 하드웨어를 통해 기능을 업그레이드했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만으로도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완성차 업체들은 자체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강화하며 상용화 준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제네시스 G80 부분 변경 모델. 계기판 자리에 들어찬 27인치 디스플레이엔 음악과 동영상, 내비 기능을 비롯해 각종 차량 정보가 표시됩니다. 운전자는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최신화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내년까지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는 모든 차종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 전환에 나서는 겁니다. SDV 시대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자체 운영체계 개발에도 나섭니다. 인포테인먼트와 같은 전장 부품을 넘어 차량 내 모든 전자제어 장치를 통합하고 제어하는 게 목표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SDV 전환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최근 출시된 11세대 E클래스 풀체인지 모델은 벤츠의 전용 운영체제 MB.OS의 선행 버전인 3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사용자들은 차량 내에서 영상 시청이나 화상회의 등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벤츠는 MB.OS 개발에 속도를 내 내년부터 신차에 탑재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요타는 소프트웨어 부문 자회사 오븐플래닛 홀딩스를 통해 소프트웨어 플랫폼 R인을 공개했습니다.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이 플랫폼을 탑재하면 차종과 무관하게 같은 기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증권가가 저 PBR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PBR이 낮은 종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비교 공시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일본의 증시 부양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상장사가 기업 가치 개선 계획도 밝히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주주가치 향상 계획을 내놓지 않는 저PBR 기업은 리스트를 만드는 안도 고려 중입니다.
지난 26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2,608개 중 PBR이 1배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은 42.5%로 나타났습니다. PBR은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과 장부가를 비교한 수치로 PBR이 1배 미만은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사업을 청산했을 때보다 주가가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주식이 저평가됐다는 건데 업종별로는 건설과 금융, 증권과 유통이 대표적입니다. GS건설의 PBR은 올해 0.25배로 추락했고 SK증권과 하나금융지주, 농심홀딩스와 롯데칠성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증권가는 저 PBR주 가운데 자기자본이익률, ROE와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키움증권은 유통업체들 중에서는 PER이 낮으면서 부채 비율이 낮은 현대백화점을 주목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원 F&B와 CJ 프레시웨이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불경기에 의류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며 패션 업계가 보릿고개에 접어들었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옷을 구매할 수 있는 스파 브랜드는 다시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패션 제품에서도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겁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파 브랜드 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스파 브랜드를 구입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좋은 가성비를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10월 이후 의료비 지출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는 계속 100에 못 미쳤습니다. 100보다 낮으면 옷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한 가구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옷에 대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패션 업계는 침체기에 직면했지만 스파 브랜드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대표적인 스파 브랜드의 최근 3년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유니클로의 경우 2021년 6,297억 원에서 2022년 8,036억 원, 2023년 9,219억 원으로 쭉 증가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내 브랜드인 탑10과 스파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탑10 관계자는 탑10은 국내 매장 수가 2021년 486개, 2022년 555개, 2023년 690개로 3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IR협의회 1월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매출 1조 원 달성도 전망됩니다. 불경기하고 맞물리면서 스파 브랜드들이 매출을 높게 경기 침체와 맞물려 시작된 스파 브랜드의 부활, 고물가를 피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최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선 청사 입지 예정지 경남 사천을 찾았습니다. 박동식 사천시장을 모시고 우주항공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지금까지 두 개의 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경남도민과 우리 사천 시민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쁜 일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경남도 내에서는 유일한 1등급입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산업과 해양관광 등 두 개의 축과 청렴을 행정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천에서는 무엇보다 우주항공청 이슈가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최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죠. 예,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통과되었는데 대한민국 우주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게 된 것입니다. 우주항공산업은 미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은 세계 점유율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천시에 설립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본격적인 육성이 이루어진다면 반도체와 같이 대한민국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 시는 물론 경상남도 전국의 우주항공 관련 산학년 관계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수차례 토론회와 세미나,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우주항공청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고 여의자를 가지 않고 수많은 국회의원을 만나 조속한 보완 처리를 건의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노력해 준 덕분에 이제 특별법에 따른 하위 법령들이 제정되고 임시청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주항공청이 운영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청사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할 예정인데 프랑스 뚜르주와 같이 사랑이 긴밀히 연계되고 주거, 교통, 행정,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우주항공 분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의 사전작업으로 경남도와 함께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 수도권 인구 유입 등 교통대책 문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시 수도권의 인구 유입과 관련 산업 육성으로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신속하고 안전한 하늘길 확장을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주요 교통대책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남도와 협동으로 총 3억 원을 투입해서 사천공항 기능 재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천공항이 확장되면 중대형 민항기 착륙들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사천 김포간 노선 증가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산업을 위한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항공기 정비 사업을 뜻하는 MRO 산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에서도 이 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사천 지역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항공 MRO 사업을 항공화를 낳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보고 국내 여러 공항과 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진입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의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법률 개정 발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MRO 사업을 수행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확고한 방침과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은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대한항공에서 글로벌 항공 엔진 기업인 G사로부터 엔진 수리 능력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사천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한항공이 인천 영종도에 인간 300여 대 규모의 신엔진 공장을 건설해서 2025년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민간 MRO 산업이 확장되면 국내 MRO 전체 규모가 커지게 될 것이고 이는 캠스에게도 상호 이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품 제조 산업 기반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 사천 지역 경제에 큰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유치를 토대로 글로벌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판교에서 개최한 7차 민생토론회에서 도입된 지 110년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디지털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 SDI가 자동차 전지사업 부문의 호조로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작년 매출 22조 7,083억 원, 영업이익은 1조 6,3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주가연계증권 ELS를 당분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오늘 KB국민은행도 ELS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서울시 등과 손잡고 서울 어린이집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 동행협약을 맺었습니다. 어린이집 4,400여 곳에서 배출되는 종이팩을 수거해 재생 스케치북으로 업사이클링에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추위가 잠잠하니까 대기질이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내일까지 공기가 더 탁해지겠는데요. WHO 기준 수도권과 충청은 내일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들도 대부분 나쁨 단계에 오르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오늘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까지 5에서 20mm, 호남과 경남은 5에서 10mm로 내리겠는데요. 기온이 떨어진 새벽과 아침 사이에 비가 내려 출근길,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영도 안팎으로 출발해 낮에는 서울과 대전 9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과 울진의 아침 기온 2도 예상되고요. 낮에는 강릉 10도, 울진 12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4도, 부산 6도로 시작해 낮 기온 광주 12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영동과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